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보스 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스원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벌써 11월 한 달을 또 정리하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참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만큼 마지막 역시도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서로 다른 계절이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코스닥 오랫동안 잠잠했지만 이제 다시 천스닥의 꿈을 안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따뜻한 기류로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을 오늘 그려나갔는데요. 코스피는 하루 종일 속도를 조절하는 기계식 엘리베이터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12월인데요. 12월은 통상적으로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 한 달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2월은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보스원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보스원에서는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로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5명의 전문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누굴 나의 진정한 보스로 삼으면 될까 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배틀 오브 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보스원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함장군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제 가죽 자켓을 입으셔서 젠슨 함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길래 제가 너무 기대가 돼서 오늘도 젠슨 함으로 오셨을까 했는데 오늘은 좀 젠슨 함으로 오지 않으셨네요. 오늘 안경 썼잖아요. 시청자분들께도 이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뭐 인사 몇 번을 합니까? 아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인사 여러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종목들 저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뭐 놀라운 시장은 아닙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또 대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이제 월말이고 이제 월봉이 마감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에 대한 이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월봉이 마감이 되고 주봉이 마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좀 긍정적으로 마감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따라오시면 연말까지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너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코너인 전지적 재료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첫 번째 코너 전지적 재료 시점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로 코스닥이 또 힘찬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이 코스피에서 매도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쭉 옆으로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파트너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다들 이제 금리는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금리는 할 것 같은데 왜 포기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확률이 40% 정도였는데 지금 80%대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네. 이런 나오는 숫자나 그런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이슈에 너무 휘둘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환율이 조금 강세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들어왔던 이제 단기 뭐 사모펀드라든지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매수세가
이제 단기로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포트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비중이 많아진 것도 줄이면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제 11월부터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온 편이다. 이렇게 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제가 봤을 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종목에 집중을 하면은 전혀 걱정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시장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강세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승폭을 키웠었던 그런 이제 섹터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매수를 절대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시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코스닥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주 종목들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섹터에 다 몰아서 사시는 게 아니라 좀 분산 투자를 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굉장히 뭐 강한 상승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12월 달까지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재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있고 또 제가 말하는 대로 섹터와 종목들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신다면 12월 달에도 수익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제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11월에 이런 흐름으로 좀 왔던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랑 함께 이렇게 분장실에서도 만나고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12월은 진짜 나 준비됐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섹터가 좀 괜찮을까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시장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섹터를 봤었을 때 어느 섹터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섹터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 오늘 강하게 움직였어요. 로봇주들의 어머니 로몬이라는 닉네임을 또 이제 지난달부터 쭉 갖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어요? 정책 모멘텀이 실적 기대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정책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좀 온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뭐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온 겁니다. 제가 네. 로봇주도 이번 주에 반등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솔직히 제가 화난 거 아니죠? 화 안 났습니다. 너무 웃으니까 또 네. 가볍다라는 또 그런 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누구예요? 누가? 네, 그래서 어떻게 중간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네. 많이 웃으시고 저는 오히려 이제 파트너님 마이너스가 좀 컸었을 때는 지금 오늘 되게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방긋방긋 너무 즐겁게 잘 웃어주셔가지고 옛날에는 안 뵐 때는 걱정하고 어떡하지 했다가 이렇게 자신감 있으시니까 12월에 올라갈 부분들이 확실히 보이시니까 이렇게 웃음도 많이 웃어주시는구나 했는데요. 네, 뭐 어차피 올라갈 거 아는데 뭐 당장에 빠졌다고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류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웃는 자가 인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시장 빠진다고 다들 걱정할 때도 저 혼자 걱정 안 된다고 여기서 웃고 다녔습니다. 속으로 다들 미쳤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제가 말한 대로 또 시장을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별로 걱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슬픈 게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빠지면 욕도 좀 먹어야 하거든요. 욕을 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안 보고 있구나가 좀 슬펐습니다. 좀 사실 욕도 먹고 기승전결이 네. 있어야 하는데 그냥 손실 중이고 그렇죠. 욕은 먹지 않고 무풀이 더 아픕니다. 네, 무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욕을 먹고 네. 했으면 그래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또 말을 좀 해가지고 해야 네. 되는데 그래 관심이 전혀 없구나. 그래 뭐 수익률 그래 오케이 뭐 마감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뭐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로봇주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저는 뭐 12월 달에 또 강세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기존에 사실 뭐 스마트 이제 팩토리라든지 산업용 로봇 네. 그다음에 의료 로봇 이런 섹터들 자주 말씀드렸고 자주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강세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제약 바이오도 제가 뭐 코오름 티슈진이라든지 뭐 인보사 관련해서 이제 설명도 많이 드렸었고 오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가격을 터치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에 이제 90%가량의 이제 상승률이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꾸준히 말씀드렸던 바이젠셀도 이제 이 현상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강한 흐름 나와졌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시장입니다. 빠질 때는 아직 상승할 자리가 아니니까 좀 빠져주는 거고 매수 기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올라간다고 방향을 정하면 매수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한번 이제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무섭게 수직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저라면 거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갈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들 빠질 때 좀 매수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손절하시지 말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손절하고 복구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빠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 이제 회복 탄력성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자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 달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은 또 우리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로봇 탄력적인 모습 보였던 것,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쪽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마다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종목을 골라내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한데요.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진희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하시면서 이번 주말 좋은 종목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프로그램의 룰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1은 결과로 승부합니다. 모든 참가자 단 5명,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립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1.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나머지 4명의 파트너 포트폴리오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주실 겁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태영의 포트는 확실한 주도 섹터 위주로 꾸준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LNF가 소폭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이 플러스권 2%, PNT가 3% 넘게
함께 반등을 좀 해줬고요.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다시 주도권을 좀 잡았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2%대 조정이 있었지만 TCC 스틸이 또 플러스권으로 2%를 보여주면서 2차 전지, 방산, 철강 이 삼각축이 모두 살아있는 포트를 보여줬습니다. 방어가 참 잘 되네요. 현재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84.86%, 견고하게 1위를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성장 테마 전반이 골고루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로 1% 상승 보였고요. SNS텍이 하루 잠깐 쉬었다가 다시 3%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클로봇, 오늘 역시도 5% 넘게 급등을 또 해주면서 포트를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역시도 소폭으로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노랑풍선 역시 2%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콘텐츠, 반도체 소재, 그리고 로봇 레저까지 코스닥 성장주들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19.36%로 4위에 올라갑니다. 12월을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이시우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는 오늘 역시도 비교적 좀 차분한 흐름을 계속 끌고 갔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SJG 세종이 3%대 강세 흐름을 오늘 보였습니다. 효성은 오늘 약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대웅은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셀트리온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은 조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 기존에 쌓였던 수익률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플러스권으로 38.78%, 3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가줘야겠네요.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가 어제자로 세나테크놀로지와 녹십자 홀딩스를 신규 편입했는데요. 세나테크놀로지를 왜 자꾸 편입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나테크놀로지 오늘 역시도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빠르게 또 치고 올라가 줘야 될 텐데 수익률이 조금 더 깎였습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42.99%로 2위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태영 파트너를 따라잡으려면 종목 편입과 교체가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함진이 파트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이 파트너는 오늘 로봇, 2차 전지, 에너지, 껑충 반등에 성공한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12월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로보가 오늘 5% 흐름 보였고요. 플러스권 보였습니다. 에브리본 역시도 4%대 상승 보였습니다. 포스코 DX와 강원에너지가 1% 상승하고 에코프로머티 역시도 1% 플러스권에 오면서 5가지 종목 오늘자로 전부 빨간불을 좀 켜줬습니다. 변동성은 좀 크지만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영차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현재 누적 상승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많이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48.9%로 5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 5가지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지적 전문가 시점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젠슨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또 우리 나머지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를 살짝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파트너님들께서 다른 사람들 거 오늘 처음 봐요 라고 굉장히 센 척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상 자기 부분을 보기 위해서 방송을 누구보다 열심히 봐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다른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좀 보셨어요? 그동안? 저는 매일 봅니다. 사실 이제 매번 교체가 되는 거를 네. 타이트하게 체크를 하지는 못하지만 네. 이제 종목을 어떤 거를 편입을 하시는지 정도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땐 다 보고 계시는데 안 본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방송 시청을 다 뭐 잘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제 뭐 약간 네. 그 남자들의 세계인가 보죠. 저는 좀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 모신다고 하는데 뭐 보면은 다 열심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본인 부분만 뭐 돌려보신다고 했는데 본인 부분만 돌려봐도 사실 네. 뭐 일주일에 4번은 돌려보고 계시는 거니까 네. 이제 뭐 다 시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라도 시청해야죠. 네, 시청률 올리려면 전문가들 시청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나머지 파트너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먼저 주태영 파트너 포트폴리오부터 한 종목 한 종목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화면으로 먼저 볼게요. 이제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가 그래도 참 방어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2차 전지 안에서 조금 쉴 때는 조금 쉬고 갈 때는 또 굉장히 잘 가요. 이 정말 가격을 잘 잡은 것 같다. 어제 김선상 파트너가 주태영 파트너의 LNF 바닥권에서 참 잘 잡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파트너님께 차트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전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네. 사실 운이 좋으면 시즌 끝나기 전에 한 번 오르는 거고 네. 운이 안 좋으면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사실 반반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매수세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까지 봤을 때 2차 전지 좋아요. 근데 12월 안에 갈 수 있느냐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로 저항대까지 뭐 한 10%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를 추가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또 밀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구간이고요. 그 여 섹터는 뭐 많이 볼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 2개 정도 보면 됩니다. 네. 지금 뭐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박스권으로 갇힐 확률이 높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11월 달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시세 나온 구간에서 계속 이제 위아래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일단은 또 14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고 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사실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너지가 나면서 상승을 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장기적인 관점에 이런 투자자들이 여기를 돌파 시도하면서 바로 올릴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또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2차 전지도 뭐 아니면 돕니다. 12월에 운 좋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이제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밀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봐야 할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인데요. 얘도 원래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는데 얘가 좀 이탈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사실 LNF보다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단기간에 장대 양봉을 보여줄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얘가 저항대로 올라갈 폭이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튀면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사실 애매한 거야.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서 돌파를 하면 N자지만 밀리면은 여기에서 다시 박스권으로 이렇게 갇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급할 게 없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고점에서 매수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2차 전지 내년까지 봤을 땐 좋은데 차트만 봤을 때는 아직 돌파할지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을 이제 현대로템 갖고 계시는데 네. 이제 뭐 요즘에 뭐 철도 이슈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다만 이 종목도 갇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갇힐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하셨는데 뭐 왜 편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주봉상 꼬리를 살짝 달고 마감을 했고요. 반등 나와도 사실 22만 원대거든요. 여기를 다시 돌파하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코스피 장세가 좀 이어져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도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오히려 주태영 파트너님 포트는 12월 달에 진짜로 반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뭐 내년까지 보면은 사실 포트는 다 괜찮습니다. 음. 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들께서 다 굉장히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길게 보면은 또 모를 포트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2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시즌 1 최종 우승자를 가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움직임을 또 보여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파트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선 파트너 굉장히 적극적으로 종목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파트너님들께서 어려워하십니다. 아, 이 종목 언제 들어왔지? 하고 보시는데 이제 요번 종목을 그래서 보이고 있구나. 종목을 그래서 지금 검색을 다들 굉장히 불이 나게 보통 제가 이재선 파트너 포트 볼 때 모든 파트너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유, 야, 이거 언제 들어왔냐? 아, 이 차트 뭐야? 하고 보시기 저는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네. 올랐네라고 생각했는데 포트를 보니까 안 갖고 네, 계시더라고요. 또 깔끔하게 또 지난주에 네, 저 싹 깜짝 놀랐습니다. 제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흥 SEC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신흥 SEC 이렇게 봤는데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주에 또 당황스럽습니다. 종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종목 빼고 다 바꾸셨어요. A스토리 빼고. 근데 아, 왜? A스토리 네. 애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서 파트너님은 A스토리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거 좀 약간 그 거래량 없거든요. 그냥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노리고 추천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거래량이 없는데 뭐 NFT나 뭐 토큰 네. 뭐 이런 뭐 이슈 나올 때나 뭐 한번 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 알트코인 기준으로 지금 불장이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거를 뭐 어떻게 애둘러서 뭐 노려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컨텐츠 쪽으로 노려보셨을 맞아요. 수도 있을 것 91K 같은데. 올라왔으니까. 근데 왜 이거를 갖고 계실까? 뭐 반등이 네. 날 것 같으니까 갖고 계시겠죠? 뭐 일단 차트는 많이 빠졌어요. 네, A스토리 너무 대충 봐주시네요. 다음 SNS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NS택이 굉장히 또 SNS택도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졌었다가 엊그저께 좀 많이 올라오고 하루 쉬고 또다시 오늘 3%대 오르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소재주 쪽에서 SNS택 좀 어떻게 보세요? 왜 굳이 네. 이 자리에서 편입을 했을까 싶긴 합니다. 음. 왜냐하면 차트를 봤을 때 월봉을 봤을 때 네. 지금 이렇게 좀 등락이 크고 얘가 확실하게 빠져줄 때 빠져주는 가격대가 있어요. 19,000원, 2만 원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달로 봤을 때 네. 22%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로는 30% 정도 되거든요. 야, 근데 차트가 되게 데칼코마니처럼 모습을 네. 그려나가고 있는 것 그래서 같은데요? 지금 네. 이 섹터가 사실 가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네. 포트를 빨리 바꾸시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편입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봤다면 뭐 굳이 길게 볼 필요 없고요. 네. 그다음에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버리고 클로봇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는 좀 대단한 모험 정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저도 좀 종종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로봇주가 저번 주부터 이제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TV 방송에서 자주 이 바닥권 추천을 드렸고 오늘 올라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랐다 빠져도 기술적 반등이 위로 여여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뚫고 가야 하는 자리거든요. 심리적인 저항대를 뚫고 가야 하는데 그냥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올라가는 만큼만 보고 또 편입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로봇주는 한 번 더 가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진 건설 로봇. 얘는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진짜로 약간 테마 성향으로 좀 뽑으신 것 같고요. 뭐 품절주기 때문에 얘도 사실 클로봇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도 위로 뚫으려면은 이제 6만 원대 이제 뚫고 갈까 말까인데 뭐 제가 봤을 땐 또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정리하실 것 같아서 뭐 길게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랑풍선. 이제 뭐 요즘에 뭐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좀 치고받고 하면서 네. 여행주들이나 뭐 화장품주들에 이런 거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얘도 기술적 반등 노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빠지시는 것까지는 계산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뭐 기술적 반등 나오는 정도만
좀 보고 편입을 하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뭐 짧게는 다 시세가 나올 만한 구간은 있다. A-스토리 빼고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스토리를 계속 들고 가시지만 A-스토리 빼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정리 깔끔히 또 해주셨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시우 파트너 계속해서 이 3위권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시우 파트너님 많은 파트너들이 욕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좀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시우 파트너님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3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안 하고 칭찬도 딱히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파트너님은 좀 이시우 파트너 어떻게 보세요? 황제 돌이다라고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요, 나쁜 네. 말은 아니었고요. 네. 일단 종목이 사실 좀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주로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편입 시기만 봤을 때는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편입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뭐 종목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외국인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는 시장에서 노려보거나 아예 이제 편입을 하셨을 때 보면은 이제 만주, 이만주 때도 많이 편입을 하셨거든요. 편입 시기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하락도 염두하고 좀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흘러가는 거는 그렇게 뭐 원치 않으셨을 뭐 그런 구간이다도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카카오페이는 계속 끌고 오셨던 종목인데 저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아는 종목이지만 네. 이게 지금 시장에 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SJG 세종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이번 주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시세가 좀 덜 나온 건데 제가 봤을 땐 얘는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네. 이번에 반등 나오면 9,4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땐 좀 단타 차트로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HS 효성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거래량이 계속 없는데 지금 시장에 뭐 부합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좀 기다리시는 이슈가 좀 따로 있지 않나 싶고 네. 대웅하고 셀트리온은 다음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이제 대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6,000원 돌파 시도를 하면은 거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이렇게 N자 흐름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네. 그리고 앞전에 이제 돌파 시도하고 이제 계속 이제 실망 매물로 꺾였던 자리인데 제약 바이오가 이번 주처럼 흘러간다면 네. 이렇게까지 꺾이지 않고 또 추세가 살아 있을 수 있어서 좀 잘 지켜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주도를 해줘야 가는 종목입니다. 예전에야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고 담합해서 올리는 종목이었지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도하는 수급 주체가 바뀐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도하기보다는 좀 대형 수급들이 견인을 해줘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뭐 천천히 가지만 좀 12월 달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 좀 또 깔끔하게 이시우 파트너 포트 보여주셨고요. 이시우 파트너가 또 연초부터 같이 방송을 할 때 이제 2025년은 제약 바이오의 해다라고 하면서 큰 마음으로 이 두 종목 편입한 만큼 계속해서 우리 12월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상 파트너로 넘어가 볼게요. 김선상 파트너 포트폴리오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의 이 와일드 카드를 사용한 제넥신 그리고 비올은 계속 쉬고 있고요. 세나테크놀로지와 녹십자 홀딩스를 어제자로 신규 편입하셨습니다. 제가 브리핑하면서 저도 모르게 세나테크놀로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세나테크놀로지가 지지난주쯤에 편입을 하시고 이거를 연속으로 이제 7%씩 나란히 빠지면서 7% 빠지고 그 다음 날에 또 빠져서 손절가 터치하면서 이 종목을 빼셨거든요. 이제 빼신 게 아니라 빠져나간 거죠, 종목이. 근데 이제 어제자로 또 다시 타점 왔다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애착이 좀 있지 않으신가, 세나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B급 감성으로 가려면 이게 정규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할 얘기 많은데 사실 100분의 1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B급 항상 안 보면 하려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다. 네. 그만 얘기하라고. 사실 100분의 1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네. 할 말은 많지만. 근데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는 네. 종목을 잡는 시점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 어디 우주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내려오셔서 받아 갖고 오시는 건지. 네. 그래서 사실 또 손절 나간 종목 편입 쉽게 못해요. 특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편입을 하시는지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네. 종목을 정리하는 시점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매수하는 시점, 매도하는 시점 다 이해가 안 되는 타점이에요, 사실.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드려야 할지 또 하고 계시는지도 굉장히 또 궁금하고요. 네. 일단 뭐 포트가 좀 변화가 있으시네요. 이제 변화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보면은 네. 일단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방을 노리고 계십니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시즌이기 때문에 한 방을 노리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이제 카드를 써서 방어를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부터 이제 9일까지인가 이제 또 이제 정리 매매를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때 뭐 매수하신 가격에 뭐 정리가 자동으로 되겠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세나 테크놀로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슈를 만들고 싶으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좀 항상 이렇게 뭔가 네.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는 그런 네. 종목을 늘 이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뭐 역시 기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기대가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고 분봉을 봐도 사실 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분봉을 봐도 어디를 지지 라인을 보고 오셨을까? 뭐 한 번 정도 지지받은 자리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셨을까라고도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홀딩스. 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얘도 보면은 뭐 제넥신이나 뭐 기존에 편입하셨던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랬던 종목들처럼 네. 이제 뭐 옆으로 좀 행보하다가 한번 이제 올라가주면 좋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싸라게 편입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시즌이고 또 뭐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번 뭐 제약 바이오는 한번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제 김선상 파트너의 포트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4명의 파트너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함진희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로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은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 새로 편입하실 종목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파트너님 새로 편입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쭉 가고 가실 건가요? 저의 마음은 좀 갈 데 같기 때문에 계속 가져간다라는 말에는 대답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종목을 끌고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끌고 가라고 해놓고 제가 네. 시장이 변할 때마다 바로바로 변경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흐름이 맞으면 주가가 빠지는데 2-3달 걸려도 올라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원래는 주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타이밍이 안 맞는 시점에서는 쉬어갔던 거고 타이밍이 맞을 때는 빡빡빡빡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거 종목
그 또 많이 빠졌다 올라온다고 사실 것 같은데 사지 마십시오. 수급이 가벼워야 좀 갈 수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네. 봤을 때 네, 로봇주도 이제 뭐 편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간 종목 로봇주들 밴드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종목들 건드려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좀 뭐 로봇주나 이제 뭐 2차전지 뭐 이런 종목들 좀 편입을 했는데 사실 지금 포트는 제 스타일의 포트는 아닙니다. 수익률 게임에 맞는 포트인 거죠?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요? 이제 좀 급급하게 아, 주태영이라도 잡자. 예, 쫓아가다가 가랭이 네. 찢어진 포트기 때문에 편입하지 네. 마십시오. 아, 솔직하십니다. 네, 솔직히 네. 다른 데에서 추천하고 밴드에서 추천하는 종목이 네. 훨씬 잘 갑니다. 막 상한가 빵빵 터지고 그래요. 네, 저는 또 보스 네. 앵커기 때문에 네. 우리 보스에서도 좀 그런 종목들이 빵빵 나와서 네. 아름다운 이제 동화처럼 좀 이제 12월 달에 딱 올라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될 사람이면 네. 타이밍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안 될 사람이면 용 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용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잘 되는 버튼. 시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러면은 이제부터 기도를 하러 안 가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앞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유가 가장 커요. 네. 이제 좀 급급했죠.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느낌으로 아, 이제 맞아요. 좀 가지고 왔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갖고 가면서 이제 시장이 회복될 때 종목들이 회복이 되면은 손실률이 주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교체를 했을 때에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사실 노이즈 마케팅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노이즈 마케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벗어나서 움직일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고 이제 종목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올랐다가 빠진 거보다 다른 거 다음 편입하는 종목부터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을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로보로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상 단기 고점을 터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룰이 이제 장중에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정리를 못했어요. 이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가격을 저항을 맞았는데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보다가 이제 좀 많이 빠진 케이스인데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세가 나오고 그 봉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로보로보도 그 봉 안에 움직여서 괜찮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이 빠지기 전에 사실 손절가를 저 밑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그래서 손절 나간 종목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지지를 받는 라인은 첫 번째 상승 때 N자 파동이 나왔던 그 구간대입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사실 좀 시장을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목표가를 높여놨었는데 목표가를 낮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시장 보면서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놓지 못했던 이유는 월봉에 있습니다. 네.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2024년도에 이제 거의 뭐 2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지금 로봇주가 움직일 때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뭐 30%, 20% 올랐지만 다 뺐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가총액도 작은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디에서 소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원래 이렇게 움직일 종목이 아닌데 좀 많이 더뎌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을 좀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리고 이제 다음 달이 마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더 기다릴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 반등 나오는 거 좀 보면서 얘도 좀 목표가를 낮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제가 편입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올라오면 손절할 것 같아요. 수익 실현하고 나올 것 같진 않고 손절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목표가를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좀 섣부르게 너무 일찍 매도가를 잡으면 또 잘못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네. 어디서 손절할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DX. 얘는 뭐 피지컬 AI, 뭐 산업용 로봇, 뭐 2차 전지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고 최근에 인사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생각보다 탄력이 더딥니다. 얘도 제가 봤을 때 적정한 수준에서 좀 손절을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뭐 당장에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음 달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금요일까지 기다려서 제가 나오는 날에 정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분이 출연할 때 좀 정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원에너지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봉은 사실 120선을 뒤덮어요. 만약에 시간적 여력이 있다면 얘가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빼고 상승하고 빼고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12월 달에 증시 움직이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또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누적 수익률로 잡혔을 때 손실률이 크지만 이게 종목 각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 언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하락률은 사실 하루에도 복구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보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만약에 추세 전환을 확실하게 막 해주다 보면은 또 제가 생각하는 자리까지 또 가둘 수도 있기 때문에 좀 12월 달에는 뭐 지금처럼 막 너무 널널하게 있진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또 갑자기 저도 뿅뿅 종목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종목을 따라오지 마시고 제가 좀 교체하는 시즌부터 좀 따라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종목들 지금 가지고 계신 5가지 종목들 살펴봐 주셨고 또 차트적으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12월입니다. 12월 첫 거래일부터 어떻게 시장이 좀 흘러가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리고 계신지 살짝 내 마음속에 담아두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사실 전 섹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전 섹터를 다 본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코스피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을 키우지 못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지수를 버텨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지금 한 번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애들이 있으면 쉬어가는 애들이 있고 또 그렇게 쉬어가는 자리에서 다른 섹터들이 또 치고 나오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코오롱 티슈진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인보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첨생법 이슈도 많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 이런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7만 원은 무난하게 메꾸고 8만 원대까지 제가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오늘 무료 방송 접속하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밴드에서랑 그 오늘 방송에서랑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수익을 챙겨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시기가 거의 1년가량 됐습니다. 그 이 횡보라는 게 계속 뭐 한 가격에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 고점 대비 30% 빼고 20% 오르고 뭐 20% 빼고 뭐 15% 오르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방향을 정한 다음에 계속 우상향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그냥 97%를 올려버린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런 시장입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시장은 옆으로 횡보하고 조정받고 이런 시기에 매수를 하고 수직 상승이 나올 때 어차피 매수 못 잡기 때문에 좀 흔들리더라도 바닥권에서 좀 기다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밴드나 무료 방송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수익률은 좀 부진하지만 이런 종목들 시장에 맞춰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함께 좀 참고하시고 또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따라 붙으면 안 된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매번 정확하게 찝어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말부터 우리 함진이 파트너님과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QR코드, QR박스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진이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죠.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함진희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방송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보스1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찾아오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월에 다시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